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책을 잘 골라서 또 편안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을 읽는 목적이 여러분의 흥미, 여러분의 동기에 잘 맞는 그런 책이라면 여러분이 좋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건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러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독서 경험이 되는 거죠. 너무 무리가 가지 않은 운동 또는 우리에게 정말 적절히 필요한 어떤 동작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책을 골라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제가 서점이 입점에 되어 있는 건물에서 강연을 보러 갔습니다.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놓은 그 강연이에요. 첫 번째 줄에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주차를 하고 강연을 보고 내려오려니 왠지 주차비가 좀 아까웠습니다. 근데 그 대형 서점이 입점되어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서점에서 책을 구입을 하면 주차가 1시간이나 2시간 무료입니다. 그걸 생각해서 그러면 책을 사고 할인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책을 사러 짧게 한번 쓱 지나가 봤는데 이때 저도 당연히 제가 말만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싹 스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책을 살까 말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선택했어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책은 그때 서점 가서 처음 본 거지만 이 제목을 살짝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던 책이네? 하면서 광고 효과가 저에게 작용을 한 거죠. 근데 왜 집중력? 저도 물론 이제 조금 집중력을 높이거나 산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떠오른 것은 책을 집중해서 읽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일단 몇 가지 가능한, 그러니까 집중력을 도둑맞은 그 몇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 일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이유로 집중력이 낮거나 집중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중력이 조금 높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집중할 만한 일이 아니어서, 즉 책 읽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본인에게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닌데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읽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읽는 것을 잘 못하니까 어려운 걸 하다 보면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집중력이 낮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말 집중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을 읽으면서 저도 또 새로운 생각 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좀 더 다듬는다든지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자, 그리고 과연 이 책을 누가 썼을까?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으면 분명히 권위자다 또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그 내용들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죠. 근데 때때로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죠.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이 집 맛있겠다 했을 때 항상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맛있다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맛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좀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만한 정보를 접해보는 거죠. 시식 코너에서 먹어보고 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서 책을 우리가 펼쳐서 먼저 보는 거죠. 사실 저한테 그럴 만한 시간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목을 보고 약간의 소제목 같은 것들 보고, 그리고 저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자라기보다는 이제 표지에 보통 이제 책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만약에 이것부터 어려우시면 읽지 마라? 그건 아니지만 여기서 힘들어하지 말고 이렇게 좀 넘겨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야구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아주 유명한, 아주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프로 선수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굉장한 기대를 받는 유망주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투수였는데, 그러니까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이죠. 경기가 끝나갈 쯤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구를 잘 아시는 분은 이제 뭐, 클로저 또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인데,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경기가 끝날 때쯤에 확실하게 끝맺음을 해주는,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경기에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싶으면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유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야구는 이제 1회부터 9회까지 이어지는데, 루틴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한테 많이 있고, 뭐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루틴이라는 게 있어서 그 경기를 준비해 나가는 신체적인, 정서적인 뭐 이런 그 다양한 어떤 습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뭐 이제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뭐 하고 언제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야구 경기는 거의 3시간 정도 또는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제 투입될 때는 아마 한 2시간 반쯤 됐을 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언제부터, 뭐 1시간, 경기 시작한 지 1시간 후부터 뭘 하기 시작해서 준비 착착 해가서 탁 나간다.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야구 선수는 그런 루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동료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나 루틴 없는 건 아니다. 물론 루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루틴은 없다. 다만 야구 경기를 하기 전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 경기장에 나와서 연습을 하는데, 그때 공을 탁 던질 때 뭔가 이 몸의 느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던져지는데, 오늘 감이 좋은데? 그럼 계속 연습을 하고, 감이 안 좋으면 이게 반대인 거예요. 그냥 안 해버린대요. 감이 안 좋으면 이게 뭔가 수정을 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보통 사람들 생각인데, 이 사람은 그런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냥 탁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경기가 진행될 때 잡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몸 풀고 나와서 한다는 거죠. 굉장히 희한하죠. 그 사람만의 이게 독특한 루틴인데, 좋지 않은 경험은 피하자, 또는 좋지 않은 경험 또는 좋지 않은 생각은 마음에서 밀어내자,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로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을 딱 골랐을 때 이 책을 굉장히 읽어보고 싶거나, 뭐 베스트셀러 유명하다, 또는 내가 아는 누가 이거 읽었다더라, 그래서 본인도 읽고 싶은데 탁 봤더니 하고 뭔가 막히고 잘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접어두셔도 됩니다. 누구는 읽었다는데 나는 왜 못 읽지? 이런 생각 마시고, 그냥 컨디션이 그렇구나, 오늘 사실은 내가 더 신경 쓰고 내가 더 보고 싶은 게 다른 데 있나 보다, 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뭔가 책을 이렇게 살펴볼 만한 시간이 아니야, 이럴 수 있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1년 365일 24시간 항상 먹을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몰두하고 있을 때는 뭘 딱히 먹고 싶다거나 밥 먹는 것도 거르고 다른 데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책을 나 잘 읽어야지,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을지라도, 때때로 독서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하거나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괜히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주차 요금 내기 싫어서 서점에 갔으니까 제대로 된 목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생각하고 살만하다, 그리고 정말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에게 드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구입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펼쳐봤더니 책이 어떤 거냐,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 자, 미국 얘기 나오죠? 예, 이게 번역서입니다. 미국의 저자겠죠? 물론 이제 미국 예를 들었다고 해서 꼭 미국 사람이 썼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왔어요. 번역서네 약간 이제 문화적 차이, 또는
번역을 잘 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읽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게 굉장한 학술서가 아닌 이상, 물론 학술서가 전문 이제 번역인이 그쪽 학문적 영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번역이 오히려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게 좀 꽤 대중적으로 쓰였을 거다. 그리고 아주 힘줘서 읽을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더 보니까 직장인들이 평균 집중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데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다. 약간 이런 이제 도와줄 만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가니까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것이 흔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개인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내가 문제니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집중을 못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그렇게 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전 충분히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여기를 분명히 읽었거든요. 근데 별로 생각 없이 읽으면서 나 마음에 드는데 하고 이 책을 산 것 같아요. 자, 봐요. 개인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개인의 실패가 아닌 다른 문제, 즉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면 뭔가 집단적인 또는 환경적인, 이때 바로 제 머릿속에 지금 제목이 떠올랐어요. 도둑 맞은 집중력.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력이 도둑 맞았다.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서 그 집중력을 훔쳐갔다는 얘기죠. 내가 내어 던져버린 집중력이 아닌. 그러니까 이 제목의 의미가 확 들어오네요. 결론은 제가 생각 없이 책을 샀습니다. 생각 없이 책을 사면서 생각하고 책을 산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우연에 의해서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책이 어쨌든 간에 제 손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고,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벌써부터 다른 초점을 맞춘 책인 것 같은데 이것도 또 괜찮아 보이네요. 즉, 디지털 기기를 우리가 자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디지털 기기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웹상의 어떤 것들 또는 그 외에 디지털 기기와 무관한 온라인 환경과 다른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할 수 없게끔 우리의 집중력을 뺏어가는 뭔가가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하는 것처럼 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글을 읽기 전에 많은 생각을 미리 해놔야 돼요. 아주 흔한 그 책 읽기 방식, 글 읽기 방식이 있잖아요. 초반에 본격적으로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사실 읽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일어나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글 중간중간에가 아니라 계속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먼저 이런 생각을 미리 해볼 수 있죠. 에피타이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같은 부분을, 서문이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서문이든 아니면 어떤 챕터의 앞부분을 읽든 또는 중간에 읽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읽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꺼내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지만 책을 봤을 때 떠오르는 나의 생각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집중력, 나로부터 나의 훌륭한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문장을 봅니다. 자, 오잉?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저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집중력 문제가 현대 사회의 비만율의 증가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깜짝이야. 비만율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비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비만율의 증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비만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비만을 가져오는 그 원인이 집중력 저하일 수도 있죠. 물론 비만할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상 밖으로 막 가네요. 흥미가 진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닌 다른 어디로 가지 하고 또 보니까 흥미롭습니다. 정크푸드를 중심으로 한 식품 공급 체계의 생활 방식의 변화가 식품 공급 체계와 생활 방식의 변화가 비만을 이거 좀 문장이 이상하네요. 방식의 변화가 비만을 증가를 만든 것처럼 비만의 증가 또는 비만을 증가시킨 것처럼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좀 말이 이상하네요. 집중력 위기의 광범위한 증가도 현대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유행병과 같다는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비만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을 만들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처럼 집중력의 저하를 가져올 만한 환경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비만하고는 집중력하고는 그런 관계가 그 정도만 관계가 있지 비만 때문에 집중력이 흩어진다 이건 아니군요. 자, 이 과정에서 저자는 인간의 주의력을 빼앗는 꼼수를 발견한 실리콘밸리의 반체제 인사, 강아지에게 ADHD를 진단한 수의사, 심각한 집중력 위기에 빠진 리우의 빈민가, 놀라운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집중력을 회복한 뉴질랜드의 한 회사까지 종횡무진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인간의 주의력을 빼앗는 꼼수를 발견한 실리콘밸리의 반체제 인사, 약간 반체제적 또는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회가 정치가 또는 기업의 마케팅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구성원인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거나 안 좋은 쪽으로 인도해 간다든가 이런 것을 분개하고 관심 있어 하고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흥미가 확 갈 테고요. 또 ADHD를 진단한 수의사, 강아지에게 ADHD,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ADHD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리트리버가 있는데 ADHD인 것 같아요. 막 좋아서 사람한테 달려들잖아요. 이 사람한테 달려들다가 맞아 저 사람도 있었지 왔다 갔다 해요. 좀 더 살다 보니까 얘가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오락가락 합니다. 이 부분 저한테도 그러한 흥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챕터를 읽다 보면 은근히 거기서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 집 개가 ADHD인가 아닌가 아마 이 생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세한 책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 대한 흥미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한 챕터 읽고 와, 잘 읽었다. 또는 내가 원했던 게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챕터를 또 기대하고 또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심각한 집중력 위기에 빠진 리우의 빈민가. 뭔가 좀 무기력함? 아니면 영양실조?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집중력을 회복한 뉴질랜드의 한 회사. 요것도 저도 직장인들과도 제가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 요렇게 뭔가 이 책에 대한 읽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게 되는 이런 거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아닐까? 좀 구체적인 어떤 기대, 구체적인 관심 이런 것들을 생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 수가 있겠죠. 네, 몇 사람들의 이제 추천사가 있는데 추천사, 찬사 그런 건 제가 패스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그러니까 도둑맞은 집중력인데 집중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이야기하네요.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그러니까 집중력을 더 향상시킴으로써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게 가져오겠다. 주변에 휘몰리지 않고. 좋은 취지입니다. 물론 이제 책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쓰셨겠지만 책의 내용은 저자가 썼을 테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너무 빠른 속도, 너무 잦은 멀티태스킹, 몰입의 손상, 잠들지 못하는 사회,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 멀티태스킹이 많이 일어나는 게 그 디지털 리터러시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디지털 환경에서 그 글 읽기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는데 이제 제 주변에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혹시 이 책이 관심 있을지 또는 약간의 영감을 줄지 추천해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죠? 제가 굉장히 산만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읽을 때는 또 집중력을 제가 이렇게 좀 잘 조절하고 통제해가면서 이쪽 저쪽으로 필요한 쪽으로 옮겨가면서 읽는 모습을 아마 보여드리면 좋은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앞을 한번 훑어봤어요. 자, 바로 제가 뭔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 책이 좋다라고 아직 여러분에게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책을 만났고 이러이러해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앞을 살펴볼 때 이런 생각을 하고 덥석 집었는데 집에 와서 지금 카메라 앞에서 보니까 예상과는 좀 다르더라. 하지만 어쨌든 가급적 이 책을 돈 아깝지 않게 읽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접근하고 있다.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를 다 읽고 나서 리뷰를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저의 이 채널의 취지는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은 어떤 상황,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읽어보면서 읽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새로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쇼파를 박박 긁어서 잡음이 좀 나왔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한 번 더 읽으면서 또 좋은 내용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